청년들의 교회 이탈에 대한 염려는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청년들을 섬기는 선교단체 간사들도 현장을 떠나고 있다는 건 우리 모두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학원 복음화협의회 김성희 목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에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선교단체 간사들에 대한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실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학원복음화협의회 13개 단체가 있는데요. 예. 전체 사역자 수는 약 2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그 20대 간사들이 처음 이제 사역자로 지원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현상이 있어 왔고요. 또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우리 사역자들이 사직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네네.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네. 첫째는 재정 후원의 열악한 상황입니다. 단체와 개인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상당수의 20대 간사님들의 월 평균 후원금이 5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에 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학 졸업생들 뿐만 아니라 일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그 급여로 사역하고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소위 MZ세대의 특성을 가진 우리 20대, 30대 초반의 사역자들이 선교단체만의 고유한 어떤 사역 문화와 또 전통을 가지고 있는 선교단체, 또 선배들이 그들을 품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반대편에서 보면 그들이 그런 문화에서 적응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아마 이런 현상을 나타나게 되는 주된 원인이라고 파악이 됩니다. 간사들의 처우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건 그럼 왜 그런 겁니까? 캠퍼선교단체의 재정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역자 개인이 후원자들을 발굴하고 모금함으로 되는 개인 후원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역 단위나 어떤 지부 단위의 공동 모금을 통해서 그 사례비를 또 사역비를 받는 이런 공동 후원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인 후원제와 공동 후원제가 있는데 이 개인 후원제나 공동 후원제 둘 다 후원이 잘 이루어지면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적극적인 사역에 가능합니다. 또 실제로 그동안에 많은 사역자들이 그렇게 해왔고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와의 협력 관계,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이런 캠퍼스 사역의 중요성이나 이런 사역자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고요. 또 한국의 후원 문화가 이렇게 대학을 졸업한 이 젊은 친구들이 대학에 있는 친구들을 후원하는 이런 문화가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 이런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우리 젊은 20대 사역자들, 30대 초반의 사역자들이 사임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이제 해법을 찾아야 될 문제일 텐데 사실 뭐 이런 논의를 그동안도 뭐 안 해온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해법을 찾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은가 보죠. 아마 단체와 개인의 역량의 차이가 이렇게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단체에서 후원자를 잘 발굴하는 환경이나 또 그런 준비들을 잘 해주는 단체들은 그래도 개인 사역 후원금이나 또 공동 후원 모금들이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역자 개인에게 후원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되면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 재정 후원 문제만이라도 잘 우리가 해결한다면 의미 있는 사역을 하는 우리 청년 사역자들, 캠퍼스 사역자들이 더 많이 헌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저기 문제는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적용 가능한 대안이지 않겠습니까? 적용 가능한 대안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을 것 같거든요. 저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첫 번째는 캠퍼스 사역자들, 20대 이런 간사님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 안에는 그 타문화권 선교사, 해외 선교사들과 같은 입장에서 우리 캠퍼스에 사역하는 이런 20대 간사들을 바라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하는 것은
이 캠퍼스 간사님들을 캠퍼스에 파송된 우리의 선교사로 인식하는 거. 그게 아마 가장 중요한 그 대안이 아닐까 싶고요. 두 번째는 단체 안에서 재정 후원자, 사역 동역자를 개발하는 실제적인 준비와 지원이 좀 원활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후원이라는 것이 사역자 개인에게 개인이 책임져야 할 것이 아니라 단체가 사역 동역자들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과 조건들, 또 거기에 필요한 또 문서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캠퍼스 선교사들을 위한 기본적인 최소한의 어떤 안전장치를 저희가 함께 좀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캠퍼스 사역자들을 위한 국민연금을 후원하는 운동을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산하기는 약 2,000명 우리 사역자들 중에 약 한 4분의 1 정도, 한 4명 중에 1명 정도는 국민연금 4대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한 500명 정도를 최소한의 국민연금을 지원하는 운동을 벌린다면 아마 그들에게 좋은 지지와 격려, 응원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인식의 전환, 또 단체에서의 실질적인 준비, 또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혹시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고 있는 어떤 모범적 선례라고 해야 될까요? 선교 단체들도 있습니까? 그래도 눈에 들어오는 몇몇 단체들을 소개한다면 제자들 선교의 DFC가 있습니다. DFC에서는 몇 년 전부터 벌써 한 10여 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간사라는 호칭을 선교사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캠퍼스 선교사로 교회가 인정해주고 인식하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보면 이제 해외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도 있거든요. 해외에서 하는 선교사고요. 국내에서 캠퍼스 사역을 하는 분들도 선교사로 총 호칭하고 있는데 이게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대학생 선교회 CCC는 개인 사역 동역자를 개발하고 훈련하는 프로그램들을 가장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CCC 사역자들이 많고요. 그만큼 또 신입간사 훈련 때부터 개인 후원자들을 잘 만나도록 연결해주고 또 그에 따른 프로그램들이 꾸준하게 지속이 되어서 우리 선교단체 안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많은 사역 후원자들을 잘 발굴하고 있는 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학생 신앙운동 SFC는 우리 고신교단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과의 협력을 통해서 비교적 안정적인 재정 후원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또 기독대학이나 ESF는 공동 후원제를 가장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는 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안에서 졸업생들이나 후원자들이 한 개인을 두고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의 어떤 캠퍼스나 어떤 지부의 사역을 위해서 후원하고요. 그 사역 후원금이 잘 모아져서 우리 이 간사님들에게 캠퍼스 선교사들에게 적절하게 흘러가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범적 선례가 있는 부분들도 저희가 짚어봤고요. 사실 캠퍼스 선교와 청년 사역의 중요성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돌봄이 부족했다는 것을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청년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 안에 2,000여 명의 캠퍼스 선교단체 사역자들을 우리가 캠퍼스 선교사로 인식하고 후원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상 이들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사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다음 세대의 선교를 위해서 이 캠퍼스 선교가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그 선교에 대한 정의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들은 정의로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수평 선교와 수직 선교라는 개념입니다. 수평 선교와 수직 선교. 네, 수평 선교는 다른 나라,
다른 지역으로 향하는 선교가 수평 선교라면 세대 간의 신앙 전수를 포함한 다음 세대를 품고 나아가는 그 수직 선교라고 그것을 수직 선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서 소위 말하는 다음 세대, 우리 미래 세대를 선교하는 일, 수직 선교의 일환으로 캠퍼스 선교에 대한 관심과 또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또 그런 인식의 전환이 적극적으로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 캠퍼스 내 간사들을 선교사로 바라보고 또 그들을 후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학원 복음화 협의회 김성희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